포인트 짧게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오늘 시작하시죠. 박상기 박사님은 소개가 한 가지요. 6명의 자녀를 두시다.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개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용우 원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뵈서 내가 나와서 내가 그렇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요즘 사실 아침에도 미국에서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위스콘신에서 MBA를 했는데 그 위스콘신 동문회에서 지금 한국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데이비스라는 한국 이승만 대통령 그 전공을 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영화에 나왔다는데 멋지는 영화에 나왔다는데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확인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아침에 받았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엘리베이터로 올랐는데 참 요즘 이 이승만 대통령 이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 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공과 과를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근대사에서 미국과의 외교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대미문의 협상력을 펼친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박수. 그건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을 공을 이야기하는데 과를 이야기하고 과를 이야기하는데 공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맞는 이야기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용호 원장님께서 저한테 짧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짧게 해야 되는데 나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뭘 할까 되게 고민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좀 생각해보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룰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걸로 해볼까요? 어떤 걸로 해보시면 좋겠습니까? 이게 재미를 찾는 시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자판기입니다. 금자판기입니다.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의 왕자가 처음 개업하는 데 이제 왔죠. 투금, 돈을 넣으면 금이 나오는 금자판기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판기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자판기로 보지 말고 당신이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철학가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기계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나한테 대한 태도라든가 내용이 달라져요.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 협상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은 투잡을 듭니다. 하나는 지금 하듯이 협상 결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에서 이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들, 혁신적인 기술들을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에 판매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가, 어떤 리스폰스를, 어떤 리액션을 받고 싶은가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인셉션이라는 걸 보면 그렇죠. 협상이란 무엇인가. 저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주 감탄했어요. 왜 감탄했냐? 야, 저게 협상 맞구나. 왜냐고요? 협상이란 상대에게 내 생각을 심는데 내 생각을 마치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이었어.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요?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셉션의 영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내 수술을 해서 내 세포에다 심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몽둥이 두 대를 패가지고 뭐 받아들이게 할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그 사람이 그리고 잠깐 제 얼굴을 찍으셔도 되는데 슬라이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 반응을 만들어내는 양념과 같은 음식의 재료와도 같은 그런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를 통해서 심는 방법 대단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매번 협상할 때마다 그러는데 저는 이야기꾼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꾼은 어떻습니까? 재밌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걸 듣고 싶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밌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왜? 이야기꾼이 재밌거든요. 이야기의 매료가 되거든요.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 이야기에 한번 듣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심을까요? 씨앗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선조들의 말이 참 맞아요. 말이 씨다. 정말 맞는 말. 말이 씨입니다. 말을 씨를 잘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싹이 납니다. 이걸 잘 키우면은 무럭무럭 자라면은 결국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심으면은 제대로 된 협상하셨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요즘 이제 마케팅 이야기 많아요. 제 자리에 앉으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우리 회장님이 하신 말씀 정말 감명 깊었는데 2022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6위라고 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에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5위를 했더라고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경제의 85%가 수출에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어느 사람 기억나십니까? 히딩크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했고 감독했던 사람이 세상에 5개국을 합니다. 아십니까? 1800 몇십 년도인가요? 19세기에 전 세계 최초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최초로 회사의 비즈니스 공용어를 영어로 채택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필립스입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회사. 자, 네덜란드 무섭죠? 저는 아까 들으면서 섭섭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죠. 협상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스 고린이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건을 잘 파는 거냐? 맞아요. 잘 팔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제품이 뭐가 좋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장점을 설명하는 걸까요? 근데 이 세스 고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마케팅이 뭐냐 했더니 스토리다 했습니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야기가 마케팅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의붓 아버지의 차고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조촐했죠, 그죠? 그 스티브 잡스의 회사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대 우리나라가 최초로 1조 8천억 달러의 국민 총생산을 이룩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 배어 물다 버린 사과 같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한 번씩 그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세상을 매료시켰어요. 우와! 한 번씩 제품 나올 때마다 세상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스티브 잡스의 힘을 받아서 애플이라는 세계 최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파워풀합니까? 정치가일까요? 군인일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 현실을 넘어서 저 먼 미래로 현재 역경을 넘어서 저 새로운 시대를 엿보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great storyteller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실현했지 않습니까? 그가 나설 때 세계 최고의 컴퓨터에서는 IBM이 있었습니다. IBM 일찌감치 스티브 잡스 애플을 보고 이거 컴퓨터 사업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못 이긴다! 하고 벌써 저부터가 30년 스토리,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스토리 믹스, 스토리나믹스 시대에 삽니다. 모든 것은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은 스토리입니다. 챗 GPT마저도 뭘로 합니까? 스토리로 합니다. 대화로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스토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의식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파워라는 단순한 파워를 때 비로소 잡고 있는 안토니오 다마시오스라는 그 스크린에 촬영해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과학자 이 협상가가 한 말이에요. 이 내과학자가 사람의 뇌를 수십 년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뇌가 언제 움직이더라, 생각이 언제 바뀌더라, 새로운 것을 언제 수용하더라, 노라고 했다 언제 예스를 하더라,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바뀌더라. 그래서 심지어 스토리 인간 의식의 운영체계다라는 미국의 다미안 발트라는 뇌과학자도 말했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것이 단순히 이야기거리가 아니다라는 협상이 뭡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 들어야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받아들이게. 몰라요?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요. 나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가 당대 최고의 스칸들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 있어요. 오로지. 자기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용호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용호 원장님. 잘생기시고, 저곳에 지금 바로 보시잖아요. 저 사람 박상기가 내 이야기하네. 누구나 자기한테 관심. 그 협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회사 이야기 물론 흥미진진하지만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 어디 있다? 자기한테. 우리의 협상의 주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호 원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한호인 잘 되시죠? 제가 그 윤성찬 경기 한의사협회 회장을 미는 사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관심이 가시죠?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상대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편이 내 말을 들을까요? 저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좀 씁니다. 상대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상대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곤란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근데 이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협상이 굉장히 이상해. 협상 설득이 아니냐? 설득하는 게 아니냐? 협상 설득일까요? 여러분 한번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를 감산하는데 미국은요 펑펑 쏟아냅니다. 셰일 석유를 쏟아내요. 셰일 석유가 가스를 쏟아내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왜냐, 러시아의 가장 주된 경제원이 무엇입니까? 석유와 가스거든요. 그래서 셰일 가스를 막 뽑아내가지고 국제 유가와 가스가를 떨어뜨리면은 러시아가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 퍼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석유가 값이 안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듯이
미국에서 이제 셰일스루나 셰일스 가스가 발견되면은 이제 그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 뭐 뉴욕에 삽니까? 보스턴에 삽니까? 아니란 말이죠. 시골 무지랭이들이 되게 많아요. 땅만 갖고 몇 세대 동안 한번 말씀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20년, 30년 임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뭡니까? 싸게 아주 저렴하게 그 땅을 임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잘 계약해서 나중에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 이게 오염 문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싹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아주 저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는 굉장히 저가에 계약을 하지만 이 땅 주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야 횡재다 횡재.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일도 안 하고 더 이상 농사 안 줘도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덜렁덜렁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여인이 저희 몇 대명도 나오는데 석유회사 직원들이에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땅 주인하고 협상하는데 첫 번째 보이는 땅 주인은 아주머니인데 딸 하나 해놓고 싱글맘입니다. 또 두 번째도 아저씨가 나오는데 또 애 키우는 싱글 데드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상대의 희망, 필요, 고민, 문제를 어떻게 버무리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땅 주인들은 자기가 아주 정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 협상에 말려들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 평생의 고민이 평생의 골칫거리가 이 한 번의 계약으로 송두리째 다 날아갈 것이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내 새끼도 이제 더 이상 나처럼 살지 않고 도회지에 나가서 큰 도시에서 대학 다닐 수 있을 것이고 뭐 꿈이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사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면한 협상을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어디 있어요? 홈쇼핑에서 봅니다. 어제는 홈쇼핑 보면요 놀라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홈쇼핑 중독자들 가보셨나요? 상품이 쌓여있어요. 살 때 어떻습니까? 저거 필요해. 저거 안 사면 안 돼요. 지금이 살 때다. 완전 삽니다. 그리고는 한 달 앞에 친구분들 모여서 어떡합니까? 남편 보기 전에 하나씩 갖고 가라 친구들. 엔다운트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소유욕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딜만 하면, 내가 이 사인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룩되며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아주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가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그 직장에 요 반드시 해야 돼. 무슨 비용과 이유를 들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틀린 게 아니야. 내 결정은 right decision.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합정 편향입니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네, 누누이 말씀 지우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협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상대 편향을 최종적으로 갖추게 할 것은 합정 편향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엔다운트 이펙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결정하느냐 알 필요가 없어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협상 스토리가 돈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은 의미 부여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좀 하시죠.